그날 내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딸아이가 내 무릎에 기대어 속삭이던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아빠, 안기 힘들어. 그건 단순한 투정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비명처럼 울렸다. 모두가 그 애를 까다롭다고 비웃었다.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 다 그래, 버릇없어 라고 툴툴거렸고 아내는 너무 과잉보호야, 오빠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애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 순간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핸드폰을 들고 119에 전화했다. 제 딸이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았다. 옷 아래 숨겨진 푸른 멍들, 그리고 그 애가 아파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세상이 멈췄다. 내 가족, 내 믿음,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나는 김민준, 42세, 서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삶. 아내 지은과 결혼한 지 10년. 딸 수아는 우리 삶의 빛이었다. 수아는 6살 때부터 내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더니 이제 8살이 되어도 여전했다. 그 무릎에 앉는 게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 오늘 선생님 말씀 안 들었어 하며 웃고 저녁엔 내 팔에 매달려 잠들었다. 지은은 그런 우리를 보며 민준아, 너희 둘이 너무 붙어있네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수아의 행동이 변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몸을 움츠리고 학교 가는 걸 싫어했다.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하던 애가 갑자기 잡바만 지라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피곤한 나날 속에서 그걸 애의 변덕으로 치부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지은의 야근이 잦아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삐걱거렸다.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며 수아가 너무 버릇없어. 민준아. 내가 너무 약해라고 타박하셨다. 지은의 오빠, 형님도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냥 두면 돼라고 했다. 모두가 수아를 까다로운 애로 몰아갔다. 그날 오후, 나는 일찍 퇴근했다. 프로젝트가 끝나 희귀한 휴식 시간. 집에 들어서자 수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가는 붉었다. 나는 무릎을 굽혀 안아 올렸다. 평소처럼. 하지만 수아가 내 무릎에 앉자마자 몸이 뻣뻣해졌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아빠, 앉기 힘들어.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아의 몸이 뜨거웠고 무릎 아래로 손을 넣어보니 엉덩이 부분이 딱딱하게 부어 있었다. 수아야, 왜? 아프니?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화냈어. 앉아 있으라고. 나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오늘 수아 어땠어? 지은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왜? 그냥 평소처럼. 내가 늦었으니 시어머니가 봤어. 시어머니? 그분은 수아를 사랑하시지만 가끔 엄격하시다. 수아가 앉기 힘들대.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웃었다. 또 그 소리. 애가 까다로워서 그래? 너 너무 걱정 많아. 하지만 내 직감이 울렸다. 수아를 내려다보니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119에 전화했다. 제 딸이 앉을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한 건 20분 후였다. 의사와 함께 온 경찰이 수아를 살폈다. 옷을 살짝 들추자 드러난 건 충격이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 새빨간 채찍 자국 같은 멍들. 이건 학대 흔적입니다. 의사의 말에 지은이 달려왔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시어머니도 도착해 소리쳤다. 민준아, 내가 미쳤어. 수아가 그냥 넘어진 거야. 하지만 수아는 내 품에 파묻혀 떨었다.
아빠, 할머니가 화가 나서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다. 시어머니가 수아를 훈육했다고? 지은의 오빠가 가끔 애들 때려야 정신 차려라고 말하던 게 떠올랐다. 내 가족, 내 믿음이 배신이었다. 경찰이 시어머니를 데려갔다. 지은은 울며 오빠, 내가 몰랐어 라고 했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 고통, 이 상처를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수아의 속삭임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수아는 병원에서 검사받았다. 골반뼈의 미세균열, 염증으로 인한 고열. 장기적으로 앓는 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주먹을 쥐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바빠서. 시어머니 믿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믿었어. 내 가족이 우리 딸을 때렸는데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때린 게 아니야. 그냥 교육이었어. 한국 엄마들 다 그래.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교육. 그게 교육이야? 수아가 비명지를 뻔했어. 밤이 깊어지자 나는 수아의 병실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속으로 맹세했다. 이 배신을 용서하지 않겠다.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나는 잘못 없어. 그 애가 말 안 듣는다고 라고 소리쳤다고 들었다. 지은의 오빠는 민준이 과민 반응이야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 내 안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 공정한 대가. 수아를 위해 나는 변할 것이다. 다음 날 회사에 휴가 신청을 넣었다. 지은은 오빠, 우리 화해하자. 가족이잖아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찾았다. 아동학대 전문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사진, 증언,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의 몸에 남은 상처 사진을 찍었다. 그녀가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그 사진 하나가 내 무기가 될 터였다. 시어머니는 풀려났다. 증거 부족으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은에게 민준이 미쳤어. 너 이혼해 라고 했다. 지은은 나를 보며 오빠,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문을 쾅 닫았다. 너도 공범이야. 내가 방치했으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사랑했어. 우리 가족을 사랑. 그 사랑이 수아를 망쳤다. 그 주말 나는 수아를 데리고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그녀가 웃었다. 아빠, 이제 안 아파.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싹튼 증오가 자라고 있었다. 돌아와 보니 집에 지은의 짐이 없었다. 편지 한 장, 미안해. 엄마 따라갈게. 수아는 내 거야, 배신의 연속.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집이 텅 빈 느낌이었다. 지은의 옷장 문이 열려 있고 화장대 위에 남은 립스틱이 쓸쓸했다. 수아는 내 방에서 그림을 그리며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끓었다. 지은,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제 내 대가를 치러라. 변호사와의 미팅은 냉정한 현실을 직면하게 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할 수 있지만 가족 내 사건이라 증인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 혼자 책임지기 어렵죠? 나는 물었다. 지은도. 그녀가 방치한 거잖아.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리면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언론.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스쳤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스캔들은 치명적이다. 지은의 가족은 부유했다. 시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오빠는 변호사, 그들은 항상 나를 평범한 사위로 봤다. 나는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카페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 수집. 수아의 스마트워치에 녹음 기능이 있었다. 그녀가 할머니가 때려 라고 말한 대화가 저장되어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 그걸 들으니 눈물이 났다. 다음, 지은의 오빠. 그는 수아를 훈육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가끔 애들 때려야 해. 너처럼 약하면 안 돼. 그의 메시지 스크린샷을 캡처했다. 이제 무기가 생겼다. 저녁,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다. 민준아, 이건 오해야. 수아가 과장한 거야. 나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어머님, 왜 그랬어요? 수아가 뭘 잘못했다고 그녀는 눈을 피했다. 애가 말 안 듣는다고? 지은이도 어렸을 때, 그래, 한국의 사랑의 채찍 문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사랑이 제 딸을 병원 보냈어요. 이제 끝입니다. 그녀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해. 지은이 울고 있어. 나는 웃었다. 울어요. 그 울음소리가 수아의 비명보다 클까요? 그날 밤, 나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이혼하자. 그녀는 놀라 물었다. 왜? 아직 해결 안 됐잖아. 내 선택이야. 내 가족이 수아를 망쳤어? 너도 방관자. 그녀는 울었다. 오빠,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 그 단어가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사랑했어. 하지만 배신당했어. 통화가 끊기자 나는 컴퓨터를 켰다. 블로그를 만들었다. 익명으로. 제목, 가족의 어둠, 딸을 지키는 아버지의 이야기. 첫 포스트에 수아의 상처 사진, 모자이크 처리를 올렸다. 제 딸은 까다로운 애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폭력 피해자였어요. 댓글이 쏟아졌다. 충격적이다. 한국 엄마들 반성해. 하지만 악플도 왔다. 아버지가 과민. 가족 문제, 사생활 존중. 나는 무시했다. 이건 시작. 다음 날 기자가 연락 왔다. 기사 쓰고 싶어요. 나는 동의했다.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렸다. 수아의 속삭임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게요. 기사가 나간 날 지은의 오빠가 전화했다. 얘야, 이 새끼야. 내가 뭐 하냐? 우리 가족 망신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망신. 수아의 고통이 더 커. 그는 위협했다. 소송 걸겠다. 명예훼손이야. 걸어봐. 증거 다 있어. 통화 후 나는 떨었다. 이 길이 맞나? 하지만 수아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를 위해. 지은이 집으로 왔다. 눈이 부은 채 오빠, 제발. 엄마가 후회해. 오빠도.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후회. 증거 보여줄까? 스마트폰에 녹음 재생. 시어머니의 목소리. 이 나쁜 년아, 앉아. 지은이 무너졌다. 아니. 엄마가. 나는 물었다. 너도 알았어. 왜 말 안 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냥. 가족이잖아. 그 말에 분노가 폭발했다. 가족. 수아는 내 딸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지은의 어린 시절. 시어머니의 엄격함, 오빠의 폭력. 나도 피해자야. 그녀의 고백.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늦었어. 아침. 그녀는 떠났다. 이제 법정으로 간다. 수아는 회복 중이었다. 병원 상담사와의 세션에서 아빠, 무서웠어 라고 말했다. 나는 안아주며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복수심이 자라났다. 지은의 가족을 무너뜨릴 계획. 오빠의 로펌 스캔들 파헤치기. 시어머니의 과거 폭로. 공정하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서울지방법원 회색 건물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민준 씨, 가족 폭로 의도.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딸을 지키는 겁니다. 수아는 집에 두고 왔다. 그녀의 아빠 화이팅 기둥 뒤에 맴돌았다. 재판은 시어머니와 지은의 오빠를 피고로. 혐의, 아동학대. 변호사는 증언대를 가리키며 피고인들은 교육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폭력입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사랑으로 한 거예요. 한국 엄마로서 판사는 물었다. 증거는 나는 녹음과 사진을 제출했다.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은의 오빠는 형사처벌은 과도합니다. 민사로 하죠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다. 내가 조사한 자료. 피고의 오빠, 과거 동생 학대 혐의 있음. 재판 중 지은이 증인으로 불렸다. 그녀는 떨며 섰다.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녹음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엄마, 수아 좀 세게 해.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지은은 무너지며 울었다. 미안해.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배신의 아픔이 가슴을 찔렀다. 판결은 유죄. 시어머니 보호관찰, 오빠 벌금과 사회봉사.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가족 내 아동학대 실태, 지은의 가족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시아버지의 회사주가 하락, 오빠 로펌 고객 이탈.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수아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수아가 달려왔다. 아빠, 이겼어. 나는 안아 올렸다. 응, 이제 안전해.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수아의 비명, 지은의 웃음.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이건 부족해. 더 깊이 파고들자. 나는 프리랜서 탐정 고용했다. 지은의 오빠, 더 파봐. 보고서가 왔다. 오빠의 불륜, 회사 뇌물. 이걸 터뜨리면 끝장. 나는 망설였다. 공정할까? 하지만 수아의 멍든 몸이 떠올랐다. 이메일로 익명 제보. 다음 날 뉴스, 대형 로펌 변호사 불륜 뇌물 스캔들. 오빠가 전화했다. 너냐? 이 새끼야. 나는 침착했다. 증거가 말해. 그는 울부짖었다. 제발. 가족이야. 애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역겹다. 수아도 내 가족이었어. 그런데 왜? 지은이 다시 연락했다. 오빠 때문에 다 망했어. 엄마 쓰러졌어. 나는 물었다. 수아는. 내 딸은 어때? 그녀는 침묵했다. 나 후회해. 후회. 너무 늦었다. 나는 차단했다. 수아의 치료가 계속됐다. 심리상담에서 덤마 보고 싶어 라고 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엄마도 내 생각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지은, 내가 잃은 거야? 분노가 내 삶을 채웠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지만 거절했다. 가족 우선, 상사가 너 요즘 이상해 라고 했다. 이상. 나는 정상이다. 정의를 추구할 뿐.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마비. 지은이 울며 왔다. 오빠, 봐줘. 마지막일지도. 나는 갔다.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속삭였다. 민준아. 미안해. 수아. 사랑했어. 눈물이 흘렀다. 알아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었다. 용서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아가 용서할 때까지.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상처를 더 키운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다음 타겟, 시아버지. 그의 비리를 파헤치자. 시아버지의 비리는 깊었다. 탐정보고서, 세금 탈루, 직원 착취. 이걸 터뜨리면 회사 파산. 나는 밤새 고민했다. 이건 수아를 위한 건가? 아니면 내 증오인가?
하지만 결정했다. 제보. 다음 주, 특종, 대기업 임원 탈세 100억. 회사주가 폭락. 시아버지는 사임. 지은이 전화했다. 오빠, 왜? 우리 다 망했어. 나는 말했다. 내 가족이 수아를 망쳤으니까. 공평해. 그녀는 소리쳤다. 넌 악마야. 수아가 이걸 보면? 수아는 안전해. 그게 중요해. 하지만 후회했다. 수아가 뉴스를 봤다. 아빠, 할아버지 왜? 나는 안아주었다. 성인들 문제야.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내 복수가 그녀를 아프게 한다. 지은이 집으로 왔다. 마른 몸, 창백한 얼굴. 이혼 서류. 서명해.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이니. 이제 끝내자. 서명하며 추억이 스쳤다. 첫 데이트, 수아 탄생. 사랑했어. 지은아. 그녀는 눈물 흘렸다. 나도. 하지만 너무 멀어졌어. 이혼 후 나는 홀로 수아를 키웠다. 새 아파트, 서울 외곽. 이웃들은 가족 해체됐네라고 수근거렸다. 나는 무시했다. 수아의 학교 생활이 좋아졌다. 아빠, 친구들 많아. 그녀의 미소가 내 유일한 빛. 하지만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빠가 감옥에 갔다. 뇌물 혐의.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시아버지는 은둔. 지은은 작은 직장으로 전락. 나는 만족했지만 공허했다. 복수의 끝은 무엇일까? 어느 날 익명의 편지. 내가 다 망쳤어. 후회할 거야. 위협.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지은의 친구. 지은이가 울며 말하더라. 이지은. 그녀도 고통받고 있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왜 그랬어? 그녀 물었다. 내 가족이. 하지만 나까지. 그녀의 눈물. 나는 고백했다. 미안. 증오가 날 삼켰어. 우리는 울었다. 화해. 불가능. 하지만 이해. 수아의 생일. 나는 파티 열었다. 지은도 초대했다. 그녀가 왔다. 수아가 안겼다. 엄마.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했다. 용서. 아직. 밤. 지은에게 말했다. 수아를 위해 같이 키우자. 그녀 고개 끄덕였다. 응, 하지만 로맨스는 끝. 동반자. 그게 우리의 새 시작. 하지만 편지의 위협이 계속됐다. 누군가 내 뒤를 쫓는다. 복수의 대가? 위협이 현실이 됐다. 집 앞에 낯선 차,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 수아가 무서워했다. 아빠, 누군데? 나는 안심시켰다. 아빠가 지킬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없음. 스토킹 가능성. 나는 총기를 들 생각했다. 한국에서 어렵지만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 샀다. 탐정이 다시 고용. 지은 쪽, 보고서. 지은의 새 남자친구, 오빠의 친구. 그가 복수심 품은 분노가 치밀었다. 지은에게 말했다. 내 남자, 조심해. 그녀 놀라. 무슨 소리. 진실 밝히자. 그녀 울었다. 끈을게. 하지만 늦었다. 어느 밤, 집에 침입자. 어둠 속 그림자. 나는 덤볐다. 누구야? 싸움 끝. 그는 도망쳤지만 얼굴 봤다. 오빠의 옛 동료. 내가 우리 다 망쳤어. 경찰 잡았다. 자백. 지은 오빠 지시. 지은의 오빠. 출소 후 복수 모의. 감옥에서 배운 네트워크. 나는 고소했다. 재판 다시. 이번엔 그의 풀 네트워크 드러남. 마피아 같은 조직. 법정에서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넌 끝장이야. 하지만 증거로 유죄. 종신형.
지은이 무너졌다. 오빠. 어떻게 그녀의 절망. 나는 위로했다. 끝났어 하지만 그녀는 떠나려 했다. 수아 데리고 갈게. 안 돼, 싸움. 수아가 울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심리치료. 가족 상담. 상담사는 용서가 열쇠라고 했다. 나는 노력했다. 지은에게 미안해. 내 복수가 너까지 아프게 했어. 그녀 나도. 방치한 내가 잘못. 천천히 우리는 재결합했다. 아니, 새로 시작. 결혼식 없이 약속으로. 수아의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과거 그림자. 시어머니 사망 소식.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용서해요. 진심이었다. 복수의 끝, 화해의 시작. 새 직장, 상담사로. 내 경험 공유. 아동학대 피해자 돕기 강연에서 제 딸의 속삭임이 날 바꿨습니다. 청중 박수. 의미 생겼다. 지은과 산책. 사랑해 그녀 미소. 나도. 1년 후 우리 삶은 안정됐다. 수아는 학교에서 상 받았다. 아빠 덕분 나는 웃었다. 지은과 함께 키운 결과. 하지만 가끔 그날 밤이 떠올랐다. 수아의 속삭임. 그게 우리를 구했다. 새로운 위협. 언론에서 김민준, 과도한 복수 논란 악플, 가족 파괴작 나는 블로그에 썼다. 복수는 도구 하지만 정의는 필요해 반응 엇갈림. 일부 영웅 질부 작당. 지은 임신. 우리 둘째 기쁨. 하지만 두려움. 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는 약속했다. 수아의 10살 생일, 파티의 가족 모임. 지은의 새 가족. 아니, 우리의. 시아버지도 왔다. 민준아, 고마워. 깨달았어, 화해. 밤하늘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드라마. 배신, 상실, 증오, 하지만 사랑이 이긴다. 수아의 속삭임이 가르쳐준 교훈, 듣고, 싸우고, 용서하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 매일 새 챕터. 하지만 이제 행복으로.